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겨울 폭풍 사이클론 한파로 인한 악천후로 인해 예정된 항공편 4분의 2가 취소되고 항공 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한 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내린 폭설로 미 전역에서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폭설과 강추위로 곳곳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북서부 버펄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사망자 수만 최소 64명, 27일 뉴욕주에만 7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버펄로에선 눈폭풍으로 30명이 사망한 1977년 이후 최악의 폭설로 기록되며 무려 1.2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엄청난 폭풍이며 일생일대 한 번 정도 올 만한 날씨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혹한과 눈보라를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44개의 주에서 한파 경보가 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설로 인한 뉴욕 주민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수습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점점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한파와 폭설의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시작된 항공 대란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폭풍 사이클론 한파로 인한 악천후로 인해 예정된 항공편 3분의 2가량이 취소되면서 항공 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악천후로 인해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항공기 운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운항 취소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2,900편 이상이 운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체 운항 편수의 약 7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대규모 결항으로 인한 항공 대란이 지속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당일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이 영토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전략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정찰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군사적 도발이나 테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에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 도발에 악용할 수 있다는 등 무인기 도발 양상은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GVA는 올해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0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미성년자 사망자는 총 1,629명이며 11세 이하 어린이는 306명,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1,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치는 작년에 총격으로 사망한 미성년자 5,708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총기폭력 아카이브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내년 2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러시아산 원유가스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상한제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다 중국이 여행자에 대한 봉쇄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유 공급은 줄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다면 수출이 가능하며 석유 제품일 경우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센트 하락한 배럴당 79.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감산 가능성을 시사하자 크리스마스 연휴 전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연휴 휴장 이전에 서방 국가들이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대응으로 최대 7%까지 석유 감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 EU와 주요 7개국 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렸습니다.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연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군 복무 연장 결정 배경에 대해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타이완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18세 이상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2-3년 의무 복무제를 시행오다가 2008년 중국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년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13년 4개월로 단축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익숙한 MZ세대 청년세대 가운데 전화통화를 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이른바 전화공포증을 겪는 젊은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화공포증 관련해 1:1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메리제인 콥스는 직원들의 공포증을 해결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전화기술 컨설팅 업체 더 폰레이드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의 1:1 코치 서비스는 시간당 480달러, 온라인 세미나 컨설팅은 30분당 365달러 수준으로 만만찮은 가격이지만 고객의 발걸음이 이어진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업체 측은 전하는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는 웹사이트 www.ktnnewsroom.com 또는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